물려받으신 농지나 임야, 오래전에 사두신 나대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쓰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땅, 즉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확인하셔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붙는 소득세와 법인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올립니다. 셋째,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인상합니다.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오래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주는 제도인데요. 토지의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이 공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시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이고 공제율이 최대인 3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3천만 원을 빼고 7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1억 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가 3천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세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일반 세율에 추가로 세금이 붙습니다. 개인은 기본 세율 6%에서 45%의 10%포인트를 더해 왔는데 이것이 20%포인트로 올라갑니다. 법인의 경우 추가로 과세하던 세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 부담을 조정한다는 취지인데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와 15억 원에서 45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45억 원을 넘는 구간의 세율이 3%에서 4%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시행시기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토지는 사고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산입니다. 유예 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하시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내 땅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농지라도 실제 경작 여부나 제촌 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으로 보유하실 것인지 정리하실 것인지 유예 기간 안에 방향을 정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서둘러 파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처분하시면 당장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고 반대로 계속 보유하시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토지의 종류와 이용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숫자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율은 10%포인트 올라가며 종합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4%가 됩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으니 그 사이에 내 토지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지마다 사정이 달라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니 구체적인 부분은
꼭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